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증시 불안한 반등, 우리 시장의 문제점은 셀트리온 합병과 큰 그림.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미국 증시 반등 그러나 불안하다. 두 번째, 우리 증시 수급이 핵심 문제이다. 세 번째, 연휴 전후 시장 예상과 전략. 네 번째, 셀트리온 합병에 따른 큰 그림은. 주말 미국의 다우지수는 1.34% 상승, 나스닥 역시 2.26% 상승세로 마감이 되면서 그나마 위안을 가지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 다우지수 8.03% 하락을 한 이후에 반등 양상을 보여주면서 양봉이 나오는 이러한 주말의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 나스닥은 11.8% 하락입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은 혼조 국면을 좀 보이면서 양봉을 좀 보이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최근 우리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의 전망,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결국은 우리 시장도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상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늦게 좀 더 빠지는 모습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좀 혼란이 올 수 있게 만든 것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자, 여기서 이제 바닥이 확인된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최근 미국 시장의 급락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요 그림은 뭐냐면은 미국 연준이 대출을 얼만큼, 즉 유동성을 얼만큼 풀어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까만 선을 보시면은 양쪽 다 똑같습니다. 까만 선을 보시면 미 연준의 대응 자산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미국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야만 시장에 유동성이 많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미국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는 추세가 7월, 8월, 9월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돈을 안 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채 가격도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처져 있고, 주식도 이렇게 빠지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미국 연준이 더 이상 돈을 안 푼다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실제로 미국의 연방정부의 월별 지출 규모를 보더라도 다시 또 이렇게 줄어드는 이러한 상황이 7월 달에 나왔거든요. 5월 달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았고 3월만 해도 상당히 연방정부의 지출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7월부터 줄어들면서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은 풀릴 만큼 돈이 풀렸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유동성 공급이 안 됐다는 측면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는 미국의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실제 나온 경제 지표와 예상했던 경제 지표와의 차이점입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은 이 숫자가 높다는 이야기는 실제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숫자가 플러스가 나오면서 높은 것이 좋은 것인데 사실 최근 들어서는 줄어들고 있는, 내려가고 있는 이러한 추세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미국 경기가 생각만큼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미국의 대선을 앞둔 혼란이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세 번째 문제는 아직까지는 심리적인 상황이니까 조금 더 두고 볼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미국의 연준과 그리고 추가적인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의 핵심 키를 잡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연준의 입장은 계속적으로 의회에다가 공을 던져놓고 있잖아요. 파월은. 이에 따라서 지금 하원, 상원에서 협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돈을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죠. 금액 규모를 지금 조율하는 이러한 단계가 와 있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일단 다음 주, 그 다음에 10월 첫째 주까지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미국의 주가도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고, 따라서 박스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저점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크게 빠질 때는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조금 옆으로 새는 기는 이런 상황에서
급락의 분위기는 이제는 조금 사라진 이러한 상황이다. 즉 반등했다가 밀렸다가 반등했다가 밀렸다가 이러한 과정이 미국 시장도 예상이 될 수 있겠고, 바로 강력하게 치고 나가는 상황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예상보다는 2, 3일 더 좀 빠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코스피 지수도 거의 7% 하락을 했고 코스닥도 10.29%나 하락을 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금요일날 음봉으로서 좀 불안한 이러한 모습인데, 일단 하락세가 멈췄다, 저지됐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우리는 미국 시장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추경 예산을 통한 부양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유동성도 풍부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고, 또 경기도 생각만큼 우리도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글로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가장 선방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시장 내부적인 수급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제가 기관 투자가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지난주까지 외국인들은 1조 1천억 정도 밖에 안 팔았는데 기관들은 6조나 팔았어요. 6조 2천억이나 팔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금융투자, 그 다음에 투자신탁,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이렇게 보는데, 투신과 연기금에 대해서 그리고 또 금융투자에 대해서 미리 다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연기금 수익률이 안 좋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해야 되고, 또 국내 주식 비중이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파는 국면이 7월, 8월, 9월까지도 나오는 상황이나 이제 거의 막바지 국면이다, 이런 말씀 드린 바가 있고, 그 다음 투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드에 돈이 안 들어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돈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팔 수밖에 없는 입장. 사모펀드 같은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금융투자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국은 공매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차익 거래를 위해서 현물을 판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종목별로 봐서도 큰 의미는 없다고 보이고, 실제적으로 금융투자도 돈이 없습니다. 왜 돈이 없나? 지금 주식 수수료가 많이 나올 것인데 이것은 내년 돼봐야 아는 것이고요. 현 시점에선 고유자산, 고유 계정에 고유자산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신용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용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용을 나가다가 신용을 멈추면서 그 돈이 고유자산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이 증권회사들, 금융투자 쪽은 고유 계정이 있습니다. 고객 돈이 아니고 자기 회사, 자기 돈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돈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서 파는 겁니다, 여러분. 왜? 돈이 없기 때문에. 신용을 중단할 정도로 돈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반대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이고, 따라서 결국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는 9월 결산에 따른 9월 3분기 결산에 따른 윈도우 드레싱 측면이 가장 강했던 것이다. 특히 이에 따라서 9월 달에 집중적인 매도가 많이 나온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9월 말이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거래일수로. 그렇다면은 이제 거의 막바지 국면이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도 여기 끊었던 이 라인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역시 급락보다는 반등을 했다가 밀리는 이러한 박스권의 옆으로 기는 이러한 조정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셀트리온 합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합병이라는 재료 자체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기적인 재료로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공시를 보시면은 뭐 합병을 한다 이렇게 나왔고,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로 바뀌었잖아요. 지분율은 똑같이 나갑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공시가 나왔고, 현재의 서성준 회장을 중심으로 한 셀트리온 그룹의 지배구조는 상당히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은 우리가 볼 거 없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다. 이것을 좀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어떻게 합병을 할 것이냐. 첫 번째 단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설립을 했고, 그죠? 그래서 지주회사를 만든 것이죠. 그 다음에 지주회사끼리 기존에 있는 셀트리온 홀딩스 지주회사와 새로 만든 헬스케어 홀딩스를 합병시키는 것이죠.
2021년 연말까지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1년만 지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3사를 합병하는 이러한 부분들인데 결국은 호재입니다. 호재고 예상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는 측면을 1차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은 이런 거죠. 현재의 이러한 구도 속에서 향후엔 결국은 이러한 구도로 간다는 것이죠. 셀트리온 홀딩스와 헬스케어 홀딩스를 합병을 하고 1년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상장사 3개를 합병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홀딩스 지주회사 하나와 그리고 밑에 3개를 합친 사업회사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가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호재일 수밖에 없는 재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기라는 것이죠. 2021년 말까지 지주회사끼리 합병인데 제가 본 관점에서는 10월 정도 10월 초 내지는 9월 말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연말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인 이 3사, 3개사의 합병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은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이 1년 동안 우리가 큰 그림, 빅픽처를 그려야 되는 것이죠. 이 핵심은 바로 실적에 있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핵심은 기존에 우리가 램시마, 허즈마, 트럭시마 이 삼총사 기존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트럭시마 미국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지금 미국 시장의 엠플렉트라 이게 램시마거든요. 10.5%. 그 다음에 트럭시마는 16.4%죠. 유럽 시장은 다 안정적으로 정착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 공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허즈마도 3월 론칭 이후 3개월치 점유율이 0.4% 달성을 하면서 침투를 잘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보다 더 중요한 큰 그림에서는 우리가 역시 이 항체 치료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 임상 결과 1상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2상, 3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이 결국은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요. 변이에 높은 대응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G형의 강력한 효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G형은 뭐냐면 전파력이 가장 높다는 것이죠. 특히 유럽과 미국 이쪽에 지금 대부분 G형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대해서 정부 측면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가능성은 왜냐하면 이미 대량 생산 체제는 다 갖춰놓은 상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5일 동안 지난주 한주 동안 셀트리온의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국인들 다시 또 이 폭락하는 지난 한 주 동안 매수 우위를 강력하게 보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1000억 이상 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보면은 LG화학과 네이버 이런 쪽도 또 산단 말이죠. 또 이렇게 충격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많이 빠진 쪽에서 기존의 주도주 맥락권들이 올라가는 국면이고 그러나 여기서 바로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바닥 확인은 결국은 주도주 맥락에서 잡을 것이라고 보이고 이 선도적인 역할이 결국은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든 과정들은 다 끝난 것이고요. 나중에 보시면은 이 급락의 모습이 없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것은 결국 실적 측면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가장 강력한 재료 측면은 이 항체 치료제 부분이 남아있다 이런 측면이 되는 것이고 물론 12월 정도에 가게 되면은 대주주 지분 요건 때문에 양도세 문제 때문에 좀 매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을 때 나올 것인가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힘든 상황들은 거의 다 마무리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잘 버티신 분들 잘 하신 거고요. 앞으로 측면에서도 신용이나 미수는 절대적으로 사용을 하지 말자. 왜냐하면 순간적인 급락에 버티지 못하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고 현금이 없는데 더 사고 싶은데 해서 무리해서 빚을 내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힘든 상황 조금 더 버티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